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한껏 뜨거웠다가 정말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유틸리티 섹터를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요. 전 망설임 없이 배신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시장의 분위기를 이 한 단어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배신감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2월 마지막 주에요. 유틸리티 섹터는 시장 평균보다 무려 8.4%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좀 빠졌네 이 수준이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배신감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밸류업 역속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보이지 않는 비용의 습격, 그리고 정책의 역설까지 짚어본 다음에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투자자를 위한 최종 진단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을 겁니다. 슬라이드 제목 보세요. 돈을 벌었는데 네 몫은 없어. 딱 이겁니다. 밸류업이다 뭐다 해서 엄청 기대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돌아온 건 정말 실망스러운 공시뿐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실망감이 딱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한국전력은요, 배당 성향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부 25%에 한참 못 미쳤죠. 여기서 이 2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기준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못 넘겼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럴 수가 있나 싶었던 겁니다. 배당 성향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사가 100원을 벌었을 때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몇 원을 주냐 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다는 건 회사가 우리가 돈 벌긴 했는데 주주님들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일단 우리 빚 갚고 금고에 쌓아두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딱 그거죠. 주주들한테 이익 나눠주는 것보다 회사 빚 갚고 재무구조 개선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배당 하나만 보고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긴 아니다 싶어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실망스러운 배당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유가나 석탄 가격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마치 암살자처럼 조용히 나타나서 수익성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0.6%. 이게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2월 25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른 수치예요. 와, 무려 30% 넘게 폭등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그냥 비용이 좀 늘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연료비 아껴서 겨우겨우 돈을 절약해놨더니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그걸 홀라당 다 삼켜버리는 꼴이 된 거죠. 이건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엄청난 위협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정부 정책인데요.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인데 이게 유틸리티 기업들한테는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온 거죠. 사실상 비용 청구서가 된 셈입니다. 이걸 보시면 하실 겁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종이 힘드니까 좀 도와주려고 전기요금을 깎아줬어요. 한전의 일반 산업용 요금보다 4에서 5%나 싸게요. 자, 근데 그 깎아준 돈은 누가 메꿀까요? 네,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연간 최대 1,150억 원이나 수익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한쪽을 도와주려다 다른 한쪽에 구멍이 나버린 정말 정책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의 여파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엔 인력이 갑자기 10%나 늘었는데 정부가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잠재적인 시한폭탄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 분석이 유틸리티 섹터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바로 이런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기존 사업 모델은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 해상폭력 특별법 같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력망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산업의 넥스트 챕터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DSO, 배전망 운영자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기존에 한국전력이 그냥 전기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제탑 같은 역할로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역할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SS,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의 엄청나게 튼 버전, 전량망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유틸리티 섹터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최종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가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최선호주, 그러니까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SGC 에너지라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알던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은 보수적, 중립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제 더는 공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주가가 싸니까 사자. 이런 단순한 전략은 정말 위험합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민간 기업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할 때라는 거죠.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 분석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밸류업이라는 달콤한 기대의 거품이 꺼져버린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